이 시간이 나눌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몇 분은 같이 얘기 나누지 못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중문화의 가교에서 한 대표님께서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교회에서 또 필리핀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좀 나눠주셨어요. 거기 이제 선교사님 계신 이제 한인 목사님인데 그 아이들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적응을 현재 잘했고 한 명은 그러니까 이제 제1문화권 자기의 정체성 2문화권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 2세대들이 자녀들인데 부모는 선교 헌신을 했지만 자녀는 이제 거기서 커가는 과정에서 둘째는 적응을 못해서 결국은 마닐라 수도에 있는 국제학교로 또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적응이 참 어려웠고 결국은 대학교로 한국에 와서 다니고 있는데도 또 적응하기 어려웠고 부모님이 또 안 계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부모님들 선교사 하시는 분들은 부모로서 선교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까지 하는 이 어떤 이중 문화에서의 그 정체성 문제의 어려움을 이렇게 직접 옆에서 보고 경험했던 걸 나눠주셨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MK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 사역을 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그런 걸 또 선교 사명으로 또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또 좀 많이 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참 이런 현지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대표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업종이 사실 재개발 재건축 여기 많은 분들도 관련 있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하시다 보면은 조합원들 이제 조합장 이런 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초기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 재정적인 요구 사항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이게 현재 자기 이제 사업장에서의 경험하는 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현재 세속적인 삶과의 그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항상 숙제인데 이걸 수용을 안 하고 내가 거부할 때 이것은 이제 영업적인 도태가 되니까는 회사에서는 저 사람은 직원들하고는 관계는 잘 유지할 수 있죠. 그냥 직원들하고는 잘 살고 나 크리스찬이다. 난 잘 살고 있다. 우리 관계도 잘 할 수 있지만 현재 영업적인 부분에서 그런 걸 못했을 때 오는 그런 괴리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 다행히 그분이 이제 그 회사에서 하고 계시는 업종은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것을 안 하고 계시는 감사함이 있지만 정말 그런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런 동료들을 볼 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항상 숙제고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성경을 이제 현장에서 번역을 하고 적용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끝없는 숙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또한 대표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친한 친구인데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친구한테 이제 우상에서 너무 친하니까 그 우상에서 절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을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잠깐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나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제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면서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 근처가 봉은사인데 봉은사에서는 이제 오픈을 해서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볼 때 많이 우리 교회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주변에 많이 오픈되고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런 같이 관계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밭이라고 그랬나요? 텃밭 같은 거를 오이, 부추 이런 거 주변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또 사람들이 와서 같이 나누는 그런 또 교회에서 그 제안도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좋은 얘기도 전해주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그 이제 사례를 얘기해 주신 게 몽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식당과 그 한국 편의점이 현지 식당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요인을 찾아보면 몽골 사람들은 게르와 주변에 이제 화장실 문화가 사실 그냥 게르 주변으로 화장실을 그냥 뭐 배설하고 묻고 하는데 그런 현지 식당 CU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젊은 몽골인들한테 너무 편리한 그냥 현대인의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 문화 하나로 젊은 사람들이 한국 그 어떤 문화와 이런 거에 굉장히 뭐라 그러나 이렇게 현지화 될 수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가 영업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과연 이런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는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만난 사람과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할 때 이 어떤 기독교인의 진짜 좋은 점 어떤 부분들을 하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기독교 문화의 어떤 장점을 그들한테 어필할 수 있으면 쉽게 또 할 수 있는 이런 숙제를 한번 나눠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팀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같이 서로 인사하면서 같이 오늘 말씀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업무하면서 일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회사와 회사 간에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의뢰를 했을 때 일이 지연이 됐을 때 이게 일이 왜 며칠 날까지 했는데 왜 이것이 안 됐느냐 이 문제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끊어야 되느냐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사장님과의 관계도 있고 또 다른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과정도 있고 일도 있고 그러니까 끊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일에 우리가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대. 말씀 들으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그 일들이 중간중간 점검도 하고 그 일들이 왜 지연되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서로 이해하며 함께한다 하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 중에 경적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 중에 이 이야기는 경적하라에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저는 건설 직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오늘 건설 직종에 계신 분들이 저희는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특히 건설 현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뇌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 스펙이 변경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으로 하면서 과거에 크리스찬 기업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이 문화 가운데서 잘 몰랐는데 자기 나와서 이 개인 사업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컸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자기가 뭐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수주하려고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뇌물을 얹어서 이거를 얼마 줄 테니까 이거를 달라 이렇게 영업은 안 하는데 어떤 때는 상대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 가슴 아파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가가지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차별화를 현장에 가서 자꾸 설명을 해서 기술 베이스로 수주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시는데 삶으로 번역하라라는 그 말씀이 와서 이 일들을 자기 일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고 이러한 일들이 어느 날 이거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완전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현실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는 뭐 이 기술 같은 거는 미래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해가지고 현장과 차별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한 프로젝트를 하시는 오늘 뭐 이 해외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의 또 얘기가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다 기술 지원도 하고 다 했는데 이 프로젝트로 수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자기가 그 견적을 냈던 회사에 비포 세일즈도 다 한 거죠.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상대 회사와 경쟁도 시키고 그리고 가격 내고를 추가 내고를 또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충분한 가격의 여유가 있고 가성비가 된다라고는 모르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켜라. 이 말씀을 지켜하면서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이 일들 하나님께 이제 의뢰하며 우리가 얘기하는 킹덤 컴퍼니의 특별 경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정과 이제 성경적 경영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으로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제때 봉급을 달라고 그러고 자기 사업은 바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제때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 이 경영의 현장에 특별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을 피할 길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영, 하나님 나라 경영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이 사실은 백이민족, 단일민족 했잖아요. 근데 지금 5%가 외국인들이 상주하는 인구수가 5%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례로는 5%가 넘어가면 다민족 국가라고 칭을 한답니다. 우리나라가 5%가 넘어간 민족이 돼서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쉽진 않다. 그렇다면 다민족화 되어가 있는 국가로서 그리고 또 CBMC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중 문화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외국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왔을 때 굉장히 극심한 차별을 당연시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왜 정부에서 외국인들 차지로 최저임금 제도를 하게 했단 말이냐. 옆에 있는 잘 사는 일본도 그러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랬을까. 오늘 목사님 주제를 던져준 이중문화적인 가교 역할로 봤을 때는 아주 빼어난 정책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런 차별성을 그런 한 정책을 통해서 완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 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CBMC맨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는 사실 언어에 있다고 봐요. 언어. 우리가 영어를 기본적으로 다 하지만 그 울림증 있는 사람들은 들리긴 하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단어가 다 까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한마디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적 기능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친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생뚱맞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오랫동안 밥도 사 먹으면서 고통을 들으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했던 그 사람에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밀감이 외국인들과 만났을 때 이중문화 가교 역할을 바로 친밀성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복음을 번역하라 할 때 많이 반성과 격려를 했답니다. 그 순간에 가슴에 와닿는 삶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외국인 갔을 때 아무리 봐도 이제 백인들은 조금 그래, 저는 그래요. 조금 그분들은 조금 사고도 선진적이고 기독교적 문화가 있으니까 또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안들 보면은 이제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그분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라는 전제하에 대하는 게 약간의 차별성이 있지만 복음 안에서 봤을 때는 그 한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우리부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를 내 스스로 먼저 극복을 해야겠다. 그 어떻게 해석할까? 11조의 방향성이 말해주고 있다. 우리 국제 복음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단체의 기본적인 거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경작하라 이것은 사실은 이게 봉사라는 의미를 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먹고 살려고 일하지 사장님이 우리가 봉사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비즈니스 할 때도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이 비즈니스맨으로서 이 봉사를 내 직원들을 위해서 CEO로서 한다라는 마음의 전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사업을 가장 잘하는 것이 선교이다. 이중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를 잘해내는 것, 아니 사업을 잘해내는 것이 과교 역할을 잘해내는 것이다. 우리는 3절이 이렇게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는 사실 그런 고민할 게 훨씬 적긴 하죠. 성도들 고민 때문에 고민이죠. 여러분 자리에서 잘 고민도 하시고 또 그런 문화들과 싸워 나가시는 것 자체가 사명이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부담감도 갖고 잘 나가시고 또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셔서 여러분들 일하는 것도 또 사람들과 관계 문제도 또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고 또 이겨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요 또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잘 번역해내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